네, 반갑습니다.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경제의 3주체,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 이 세 개 중에서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라 하면요,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하죠. 즉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쓰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간을 소비한다, 물을 소비한다, 무엇인가 써서 없애는 거를 소비라고 하고요.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엇인가를 사용해서 없애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를 일반적으로 소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돈이 아주 많다면, 우리가 만수르처럼 돈이 많다면 내가 원하고 필요한 걸, 모든 걸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돈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뭐 요즘 인기 있는 재테크 책도 읽고 투자 책도 보고 자기계발서를 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소비를 하고요, 태어나자마자 소비자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그럼 이 소비는 내가 20대 중후반이 되어서 생산자가 되기 전까지 계속 소비는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 나의 소비 습관과 소비 행동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성인기까지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옳지 못한 소비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옳지 못한 소비 행동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차례차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과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과소비가 뭘까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요. 그러면 그걸 과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오히려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몸에 영양분을 주기보다는 몸을 해롭게 하죠. 과하다, 즉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썼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소비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원인데 실제 사용한 돈이 20,000원이다. 이러면 여기 생기는 갭이 10,000원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용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50만 원을 썼다. 그런데 돈을 더 쓰고 싶어서 신용카드를 쓰고 나면은 그거를 다음 달에 신용을 통해서 다음 달에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일정 조금 금액을 받았는데 지금 충동적으로 뭔가를 쓰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게 많아서 더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일 때 돈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신용이라는 걸 이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뭐 돈을 100원씩 이렇게 얻어서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소비라는 거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소비는 내가 가진 것 내에서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과소비를 하지 않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충동구매가 있습니다. 충동구매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사야지, 내가 뭔가 필요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친구가 사라라고 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판매 점원이 너무 어울려요, 오늘 아니면 너무 비싸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사거나 구매하는 거를 충동구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충동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나타나는데요. 마트에서는 카트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죠. 그런데 이 카트가 절반도 못 채웠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냐면 이거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좀 더 저렴한 게 있을까? 세일하는 상품이 있을까? 이런 걸 막 알아보면서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더 사서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나타나요. 홈쇼핑에서도 보면은 꼭 물건을 하나씩 팔지 않습니다. 똑같은 바지를 색깔별로 뭐 3장씩 판다든지, 주방 도구를 종류별로 넣어서 세트로 묶어서 팔죠. 그럼 우리 그거 보다가 마감 임박이에요, 제품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이런 말을 툭툭 던질 때마다 심장이 막 흔들립니다. 사야 돼? 말아야 돼? 어떡하지? 그러다가 오늘만 이 가격에 드립니다, 오늘이 찬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바로 구매를 클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구매는 내가 원해서 산다라기보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현혹돼서 사는 거를 충동구매라고 한다. 그리고 또다시 충동구매는 그 구매 행위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품이 좋아서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행위 자체, 우리는 뭐 쇼핑 중독이라 하기도 하고 구매 중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는 행위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는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많아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이나 과자를 사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아쉬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하진 않지만 젤리 하나를 산다든지 초콜릿 하나를 산다든지 이 사는 행위의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과시소비인데요. 과시소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을 과시소비라고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활동으로서 소비의 주인공이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타인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의해서 소비 행동을 하는 것을 과시소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과시소비의 형태는 고가 물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품이겠죠. 굉장히 비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뭐 그런 가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비싼 외제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팔린 자동차가 30만 대가 넘어요. 국내에서 소비되는 우리나라 국산차는 한 170만 대 정도 소비가 되는데 수입차가 30만 대 정도가 팔립니다. 약 200만 대 정도의 시장에서 수입차가 점유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이 수입차 그 중에 대표적인 벤츠, BMW, 아우디, 독일 3사죠. 이 독일 3사 자동차의 실소유주의 나이를 보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이대가 바로 30대였습니다. 30대가 이 수입 자동차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로 나왔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겨울에 추울 때 뭐 요즘은 다시 또 숏패딩이 유행하기도 하지만 겨울에 롱패딩 많이 입잖아요. 롱패딩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입는 것도 있지만 다들 똑같은 걸 입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분짓기가 나타나고, 또 얼마나 비싼 걸 난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약간 부를 과시하기도 하고 차별점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고가의 패딩들, 100만 원 이상짜리 패딩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시소비. 나보다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과시소비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이런 현상은 좀 더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모방 소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방 소비는 말 그대로 따라하는 소비 행동입니다. 따라하는 소비 행동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반에서 어떤 게임이 유행을 한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 유행한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듯이 모두가 따라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세 흐름이야. 이거는 밈이 될 수도 있고, 뭐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거기에 동참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방 소비라는 거는 내가 좋아해서 한다기보다는 모두 다 하니까 이거 안 하면 좀 이상한가? 나도 여기 참여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너무 모방 소비 의식이 강하면 자기의 개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모방 소비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이 나타나는 영향이 있는데요, 스포츠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스포츠가 뭘까요? 바로 골프가 되겠죠. 모두가 골프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직장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골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나도 배워야 되나? 나도 골프 시작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 둘 골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방 소비라는 거는 내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모두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거기에 동화되기 위해서 하는 소비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방 소비는 서구보다는 우리 아시아 국가, 특히 뭐 한국, 중국, 일본 같이 사회적인 공동체,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옳지 못한 소비 행동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첫 번째,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쓰는 과소비. 두 번째, 내 의지보다는 외부나 타인에 의해 자극받아서 구매하는 충동구매. 세 번째,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을 위한 과시소비. 그리고 네 번째,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라는 모방 소비.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소비 습관은 어린 시기부터 점차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청소년들에 있어서 돈을 쓰는 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옳지 못한 소비 행동은 몇 가지가 있고 이런 거는 조금씩 줄여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옳지 못한 소비 행동 습관이 이런 게 내가 가끔씩 하는데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현명하고 행복한 소비 생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소비 생활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